안녕하세요. 오늘은 281번째 책인데요. 참 좋은 책을 물론 책 뭐 소개하는 게 다 좋습니다만은 이 책입니다. 오웬 겐자브로의 책인데요. 회복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오웬 겐자브로 이분은 일본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1935년 시코쿠 A해현에서 태어나가지고 1954년 도쿄대학 문학부의 인문 불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재학 중이던 1957년 대한신문의 소설 기묘한 일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이후에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일본 전후 세대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고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94년 타고난 문학적 상상력으로 인간의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당혹감, 실존 문제를 다루었다는 평가와 함께 만엔 원년의 폭볼로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게 됐죠. 이분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앞에 간단하게 서두를 했는데요. 1장에는 전하는 말, 아사히 신문에 올 1회 게재되었던 글이다. 일단 정고를 만들고도 교정지 활자를 보며 안 고치는 면 못 베기는 것이 나의 인생 습관이라 문화부 유자토 사치코 기자의 참을성과 근기는 없었다면 행수가 정해져 있는 지면 안에 이를 조정해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제2장의 플러스는 같은 기간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한 것과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할 때 후에 사로잡히는 또 하나의 인생 습관을 지닌 내가 마음먹고 적은 수의 청중을 집으로 초대하여 몇 가지 강연을 한 번에 고쳐 했던 기록이다. 이 글이 모두 구조 모임, 일본 소아과 학회, 일본 소아과 신경학회, 일본 소아과 의학회에서 마련해준 기회 덕분이었음을 적어 나의 우거까지 발걸음을 옮겨 절의에도 참여해 주었던 분들의 소개와 더불어 감사의 말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강연했던 것을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이다. 뭐 강연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글을 강연하고 이 책으로 옮겨온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책을 옮겼던 이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50여 년 동안 소설을 통한 표현으로 내면의 과제를 사회적으로 것으로 만들고 있던 오에 겐자브로 칼럼과 강연을 통해 진솔하게 자신을 펼쳐 보이고 있는 이 책은 원래 제목은 전하는 말 플러스입니다. 전하는 말이란 물론 그의 스승 와타나베 가조와와 친구 나카노 시게하루,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이들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지만 한편은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억울하게 죽어 영문도 모르는 채 야스쿠니 영령이 되어버린 어린 목숨과 언어를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들의 슬픔과 고통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해의 아들 히카리가 뇌에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우리말 제목 회복하는 인간은 아들 히카리의 공생을 통해 그가 체득한 확신입니다. 그에게 영혼의 줄칼질을 당한 이 아이의 장애를 그로 말미암아 부서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고통을 통해서 히로시마의 나카사키 피폭자들에게 이끌려갔고 다른 이들의 절망과 슬픔을 향한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세계 속의 순환자들, 박정희 독재 시절에 김지아의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의 이라크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부서진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신념 속에 회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역사에 대한 믿음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개성 반대운동에서 전공투에 이르는 1960년대 일본은 어쩌면 오해가 말하는 전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당은 언제나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의 힘을 얻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중요한 토대 삼아 시작된 일본의 경제 성장은 이후 20, 30년 동안 지속되었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 우경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전공투 세대가 현실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후 고도의 소비사회 일본의 진보 세력은 변질되었습니다. 정치적 요구와 물질적 풍요로 입막음을 당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정의, 공평한 부의 분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연대를 입에 담지 않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개인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결국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린 사회 세상 모든 나라에 호화로운 음식이 모여드는 포식의 나라 한 모퉁이에 일자리를 잃은 한 남자는 주먹밥이 먹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굶어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살기를 포기한 인간들의 물질적으로 잘 사는 일에 목숨을 걸 때 어떤 사회가 되었는지 일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보수화를 넘어 치유할 수 없는 냉소주의의 늪에 빠져버린 이곳에서 그러나 오해는 불신과 냉소 대신 의지에 의하여 견지되는 낙관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금 일본 평화 헌법을 지키는 구조 모임의 가장 열정적인 활동가입니다. 자기 안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거스르기 힘든 세대 물결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안온함에 젖어 조금씩 게으르게 가라앉는 자신을 끊임없이 추슬러 올리며 소년 시절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념의 삶의 버팀목으로 평생을 온전히 일관되어 살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보는 인간은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실정과 과거 일본의 경제 성장이 있었던 그때와 뭐 비슷한 그런 비슷한 게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은 한번 우리 이제 성인이라면 물론 뭐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 읽어볼 만한 강력하게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장에 말한 대로 전하는 말 여기에 보면 불관용, 명백히 표현하기, 다시 한번 새로이, 알레버레이션, 주의력을 기반 삼아 하다못해 아이들만이라도 친밀한 편지, 다시 읽기를 계속하다, 개와 늑대 사이 미래에 대한 미련, 불가사의를 이해하다, 아이의 기억은 옳다, 아마추어 지식인 지적인 명랑함, 협동하는 선택, 새로운 방식으로 감내하지 않는다, 손의 역할 또 고쳐 쓴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물의 흔적, 말년의 독서를 위하여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죽은 자의 소리를 듣자.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말년에는 이제 많은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주장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시간은 많이 하는 일인데 생각은 아주 퇴락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책들을 양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지금 94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의 플러스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답니다. 교육의 힘을 기대해야 된다. 한 아이가 흘리는 바 한 방울의 눈물 대가로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책을 좀 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른 이제 이렇게 인생의 직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런 좋은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